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정보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알아두면 매우 중요한 뇌종양 중 하나인 교모세포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모세포종의 증상과 왜 이것을 모르면 위험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모세포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모세포종은 뇌에 생기는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하고 공격적인 종양입니다.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5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종양은 매우 빠르게 자라고 주변 뇌조직으로 침투하는 특징이 있어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모세포종의 주요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지속적인 두통입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없던 분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겪거나 기존의 두통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침이나 몸을 구부릴 때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뇌압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특히 아침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구토가 나거나 두통과 함께 메스꺼움이 계속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로 생각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성격이나 행동의 변화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를 잘 내거나 성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갑작스러운 변화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증상은 언어장애입니다. 말을 할 때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종양이 뇌의 언어 중추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시야장애입니다. 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주변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노안이나 눈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라면 뇌종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운동기능장애입니다. 한쪽 팔다리의 힘이 약해지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거나 손의 세밀한 움직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쓰기 어려워지거나 젓가락질이 힘들어지는 것도 이런 증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표정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경련이나 발작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몸이 경직되거나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련 경험이 없던 분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의식은 있지만 몸의 일부가 갑자기 떨리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모세포종을 모르면 위험한 것일까요? 첫째,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교모세포종은 다른 뇌종양에 비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 초기 증상이 다른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성격 변화 등은 스트레스나 다른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서 뇌종양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뇌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모세포종은 뇌의 여러 부분에 생길 수 있는데 생긴 위치에 따라 언어, 운동, 시각, 인지 기능 등 중요한 뇌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즉시 신경외과나 신경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를 지적한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모세포종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뇌 기능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MRI나 CT 촬영을 통해 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교모세포종의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치료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 가지 치료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수술로 종양을 최대한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으로 남은 암세포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도 개발되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모세포종은 발견 시기에 따라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생존 기간을 상당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모세포종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모세포종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뇌종양 환자가 있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와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치료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모세포종의 주요 증상은 지속적인 두통, 메스꺼움과 구토, 성격 변화, 언어장애, 시야장애, 운동기능장애, 경련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교모세포종을 모르며 위험한 이유는 빠른 진행 속도, 다른 질환과 비슷한 초기 증상, 뇌의 중요한 기능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생존율과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사는 정보 TV가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